이슬람 탈레반에서 그 아프가니스탄 지금 수도 카불을 점령하게 됐고 대통령궁까지 장악하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운영하는 체제로 지금 돌아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미국과 탈레반 이 갈등들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내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특수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요 초대석에서 성공회대 이슬람문화연구소 이희수 교수와 함께 좀 현재 아프가니스탄 상황 또 그 전에 있었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오늘 모셨습니다. 이희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성공회대 이슬람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제가 소개를 처음에 했었는데 이 이슬람문화연구소는 어떤 곳입니까? 뭐 성공회대학이 아시다시피 약간 진보적인 기독교 학교인데 네. 그 속에서 지구촌 4분의 1에 해당되는 그 10곡 이슬람 문화권을 좀 편견 없이 균형감과 있게 바라보자. 예. 최근에 설립된 연구소고요. 예. 주로 이제 내부자적 입장에서 이슬람 문화 연구 또 대중과 소통하는 아주 쉬운 이슬람 문화 서적 발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슬람 연구의 메카고요. 예. 이슬람 관련 자료를 우리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4분의 1, 25%가 이슬람 교인이에요. 현재 세계 최대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 최근 통계에 의하면 지금 이슬람권 인구가 19억 정도 나와 있고요. 예. 이슬람 국가로 유엔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가 정회원국 기준으로 57개국입니다. 현재 193개국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지구촌 4분의 1에 해당되는 세계 최대 단일 문화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슬람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다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뭐 경제적인 지식의 양극화 계속 얘기하지만 문화에 대한 양극화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쪽 세계의 어떤 정보와 시각만 굉장히 익숙하고 또 다른 글로벌 문화에 대해서도 조금 편견 없이 들여다보는 이게 이제 성숙된 국민이 갈 길이다. 네. 우리 연구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오늘 이희수 교수님께서 좀 저희 편견을 좀 많이 좀 씻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 교수님께서는 이 이슬람에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전 뭐 대학 1학년 때 1975년 네. 그때 오일 쇼크 직후에 모든 국민들이 이슬람과 아랍을 악마로 생각하고 있을 때 네.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왜 4천만 그 당시 한국 국민이 다 악마로만 생각할까? 네. 그쪽에서 석유 가져오고 돈은 거기서 벌어먹으면서 네. 그 사람들 미워하면서 어떻게 경제적 협력 파트너가 될까? 그게 이제 젊을 때 굉장히 큰 의문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동 가서 돈 많이 버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도 미워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한번 건드려 봐야겠다라고 네. 건드린 게 지금 40년째 못 헤어나고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40년이 넘었군요. 그렇습니다. 75년에 시작했으니까. 예. 그리고 또 뭐 유학도 다행히 공부 잘하는 내 친구들이 다 미국 유학 가는 비행기를 탈 때 저는 반대편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게 제가 이걸 공부하게 됐던 배경입니다. 예. 뭐 이란, 이라크, 터키, 뭐 시리아, 네. 뭐 리비아, 튀니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항상 왠지 좀 불안해 보이는 나라들만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공부하실 때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뭐 사람들은 참 좋습니다. 네. 오히려 한국 사람이 자기네들 문화나 역사에 관심을 보여주니까 정말 잘해주는데 네. 아시다시피 석유가 나니까 이제 강대국들이 가만두지 않고 저기 돈 되는 땅이다. 네. 잠시라도 분쟁과 갈등 전쟁이 이제 그칠 날이 없으니까 삶은 참 핍박하고 위험하고 아슬아슬하죠. 네. 물론 뭐 전쟁 지역에는 피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슬람권 사람들은 참 좋습니다. 리비아 카다피 대통령도 만나셨고 이란의 호메이니용을 만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일찍부터 이슬람 공부를 하니까 저는 이제 바깥 외부자적 시선으로 나의 가치관과 줏대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눈과 시선으로 보는 이게 이제 문화인류학의 문화상대주의 기본이니까 그런 이제 과정에서
젊은 한국 학생이 자기 문화를 공부하니까 그 지역에서는 꽤 유명했고요. 예, 예. 세미나 때 가다피 대통령하고도 단독 면담도 했고요. 네. 인터뷰도 했고 또 혁명 직후에 호메니 집까지 방문해서 함께 인사한 적도 있고요. 아니 카다피 대통령 호메인이 저희 때는 옹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엄청 무섭게 생기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 뭐 식사는 둘이 한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인사 나누고 얘기 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어마어마하신 분을 저희가 좀 모실 수 있게 됐는데 그 바로 말씀 여쭐게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상황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곳에서 지금 그 인터뷰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거의 생지옥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프가니스탄은 40년 전쟁이었습니다. 79년부터 소련의 침공을 받아서 10년 전쟁했고요. 네. 그 이후에 또 7년 이상 내전을 겪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01년부터 20년 동안 미국과의 전쟁을 했기 때문에 40년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탈레반이라고 하는 폭압 정권이 집권하면서 네.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이후에도 뭐 친일 또 독립 그 과정에서 얼마나 소용돌이가 많았습니까? 예. 그보다도 훨씬 긴 40년 전쟁이 종식하니까 그 소용돌이야 뭐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70년대 구소련 네. 상당히 강대국이잖아요. 네. 미국과 대비될 수 있는 그 나라와 아프간이 휘말려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는 참 역설적이고 믿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이제 소련과 당시 미국의 대리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인도양으로 내려오면 네. 바로 걸페를 봉쇄해서 미국의 생명선인 원유가 차단됩니다.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소련이 인도양에 내려오는 것을 미국이 막아야 했습니다. 직접 개입하면 3차 세계대전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과 미국이 협력해서 알카에다와 또 무자히딘이라고 하는 탈레반의 전신인 그 무장 조직을 사실은 미국과 협력하고 재정 지원을 하고 군사 훈련을 시켜서 러시아에 맞서게 합니다. 그 사실은 좀 뭐 깜짝 놀라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오랫동안 알카에다와 또 탈레반의 무자히딘과 미국은 협력 공동체였습니다. 왜? 구소련이라고 하는 거대한 적을 몰아내기 위해서. 네. 나중에는 이해관계로 이제 완전히 이제 철전지 원수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 그 냉전 시대 최강국인 구소련을 아프가니스탄이 막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탈레반의 전신인 무자히딘 전사들이었죠. 그러면은 그 무자헤딘 그리고 현 탈레반 미국은 뭐 같이 어떤 한순간에는 공동체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뭐 자기 국익을 위해서 뭐 예. 악마와도 손잡는 게 국제정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랫동안 사실 미국과 알카에다와 탈레반은 사실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 친구들이 그 뿌리를 내리고 괴멸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미국과 20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됐고 그 사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 9.11 테러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91년에 미국이 걸프 전쟁을 일으킵니다. 쿠웨이트 예. 그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군 주둔을 허용하고 미국과 협력하면서 오사마 빈 라덴이 굉장히 반발합니다. 네. 왜 미국을 끌어들이느냐 이슬람의 성스러운 영토에. 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알카에다가 이게 완전히 적대 관계로 돌아서게 됩니다. 91년에. 네, 91년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직접적인 이제 몸통이었던 미국에 대한 직접 공격을 하고 아시다시피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오랫동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탈레반과 알카에다는 동지적 관계였는데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숨어 들어온 겁니다. 네. 미국의 추적 공격을 피해서.
그러니까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데 탈레반은 그 혁명의 동지고 또 재정 후원자인 이 사람들을 배신하고 넘겨줄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을 보호해 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다음 달 10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면서 20년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네. 그리고 전쟁 와중에 이제 미국이 어찌됐건 간에 그 주둔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정부를 세웠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1,000조가 넘는 금액을 이 정부에 탈레반을 축출하라고 그리고 그 정부군을 구성하라고 돈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다 어디 가고 왜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뭐 미국 쪽 통계에 의하면 정확하게 2조 3천억 달러니까 한 2,600조를 쓴 것 같습니다. 2,600조요? 네. 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가 좀 넘으니까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숫자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년 30년 전쟁을 하더라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지지나 민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민심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 미국과 협력 가능한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허수아비로 이제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 예.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그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조차도 네.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아, 이번에 돈 들고 도망갔다고 네. 일부에서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고등학교 때 미국의 미국 시민권자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중앙정부의 대통령으로 임명됐을 때 미국과 협조할 줄은 몰라도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미국이 이익 대변자에 불과하고 어떤 변절자 배신자의 시선이 있었죠. 결국 어떤 강압으로 무력으로 돈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지 이제 정말 진정한 국민들이 지지와 민심을 얻지 못했던 게 그 뭐 모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처음부터 미국이 승리하는 걸 예측하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측된 패배였다. 네. 결국 승산은 보이지 않고 끝없는 돈이 들어가니까 그 결정을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동안은 어떻게든 그냥 뭐 무력으로 아니면 힘으로 돈으로 버텨왔다고는 합니다만 이제 아프간에서 철군하겠다. 이 발표가 나고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이 상황이 나온 거예요. 네. 이렇게 너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2,000조가 말씀하신 것처럼 2,000조가 넘는 금액을 지원했고 첨단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 다 배치를 해놨을 텐데 이렇게까지 빨리 무너집니까? 그게 세계가 뭐 경악했던 거죠. 참 재미난 것은 아프가니스탄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과 탈레반이 2018년 10월부터 2년 10개월간 직접 평화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때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조차도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네네. 결국 파트너를 탈레반으로 이제 선택한 거고, 예. 그리고 그 평화 협정에 의해서 미국이 철군하게 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미 그때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정통성이나 존재감을 미국조차 인정하지 않았고, 그럼 아프간 민족, 아프간 그 영토 여기에 대해서 평화협정을 사인을 하는데 탈레반하고 했습니다. 미국과 탈레반의 사인만 있지 그렇습니다. 현 아프간 정부의 네. 사인은 없다. 예, 중앙 정부는 미국이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때도 이미 그럼 아프간의 정통성은 탈레반이 갖고 있는 거네요? 뭐 이제 사실 정통성은 아니더라도 일단 헤게모니를 탈레반이 잡고 있었고, 예. 그래서 그 정부 관리나 이제 군경들이 정부군들이 이미 미군 철군을 선포한 것 동시에 이거는 탈레반이 집권한다는 것은 삼척 정도도 다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입신양면 보신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다 썩어서 무너진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던 게 아니고 무너질 정권이 제때 시간 맞춰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무너졌다. 이미 정권의 정통성은 상실해 버렸다. 탈레반과 미국이 직접 협상을 시작하고 미군이 철군을 선언하는 순간 그런 면에서는 참 비극이죠. 근데 우리 언론을 보고 이제 뉴스로 보면 카불에서 막 공항에서 비행기가 막 이륙하는데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저 좀 태워주세요 막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정작 미군들이 철군한다고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탈레반이 오는 것에 대해서 아프간 국민들 물론 뭐 지역마다 우리도 뭐 지역마다 약간의 좀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전체적인 여론들은 어떨까요? 미국이 떠나는 걸 반대합니까? 아니면 탈레반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겁니까? 탈레반 나쁜 정권이죠. 네. 포갑 정권이죠. 예.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어떤 국민도 그게 나쁜 정권이라고 해서 외세가 통치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특히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수많은 부족 종파 군불들이 자기들끼리 내전도 했지만 네.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외세가 들어왔을 때는 힘을 합해서 몰아낸다. 그래서 이제 식민시대 영국도 물러났고 소련도 물리치고 미국도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제국의 무덤이다 이런 표현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물론 이제 탈레반은 나쁜 정권이었다면 그게 대중적 지지 기반이 없고 민심을 얻지 못했다면 그 미국의 그 공격이 어떻게 탈레반이 살아남았겠습니까? 네. 살아남았던 것은 단단한 이제 지지 기반이 있었고 또 공급망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프간 정부군은 다 그럼요. 도망갔는데 다 도망간 탈레반은 지도. 20여 년 동안 40여 년 동안 꾸준히 그러니까. 지켜왔다는 건 무언가 자기들 간의 결속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혼란 내전 속에서도 유일하게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경험과 조직을 가진 정치 세력은 탈레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유일한 대한 세력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미국의 경제적인 우산 하에 있을 때 존재해졌지 미국의 무력과 이제 경제 우산이 걷어지는 순간 거품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네.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이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이걸 이제 카불 정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보하에 있는 수도 카불만 통치하는 정권이지 네. 카불 바깥에서는 수많은 군불 특히 탈레반이 많은 지역을 20년 동안 장악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미군이 철군하고 탈레반이 카불에 입성하자 오랫동안 미국의 협력 체제 하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다 카불에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친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네. 특히 그다음에 좀 약간 이제 서구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 좀 진보적인 생각 지식인들은 아무래도 폭압 정권이 싫겠죠. 네. 그래서 이제 서방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이제 아비규환의 이제 생지옥이 일어났던 거고요. 카불 바깥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탈레반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어차피 미국은 떠나야 될 정권이고 미국이 떠난다면 그래도 물과 빵을 공급해주고 치안을 유지해주는 탈레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네. 하는 이게 이제 어떤 선택의 분위기가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는 지금은 깔려 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탈레반은 뭐 학생들 뭐 연합체로 처음에 시작됐다고 하고 아주 극단적인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로 시작했다고는 하는데 그 아무리 그래도 물론 뭐 여러 가지 결속력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여성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또 아이들에게 무슨 뭐 총뿌리를 겨눈다거나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예. 그런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21세기에 참 인류 모두에게 이제 비극입니다. 네. 뭐 그런 나쁜 짓을 자행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20년 동안 어떤 국민들도 이게 인권이나 자유가 먹고 사는 생존에 앞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인류학자지만 네. 인류 5,000년 역사상 물과 빵 먹고 사는 문제 내일 생명이 담보되는 치안이 있어야 그다음에 어떤 삶의 질이나 민주나 인권의 가치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 탈레반이 나쁜 정권이었지만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 40년 동안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서 탈레반이 그 역할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았고 네. 그러나 지금까지 이제 투쟁하고 저항하던 탈레반에서 이제 나라를 책임지는 집권 정당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탈레반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가 만들겠다. 뭐 여성 인권 같은 것들 종교가 허락하는 한 우리가 배려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근데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자기 이념적 정체성이라는 게 강경 이슬람이기 때문에 예. 그 태생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본질은 안 바뀌고 이슬람 회귀로 갈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다만 뭐 부르카를 뒤집어 씌우고 교육이나 취업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아주 손목이나 참수하는 이 법치를 위반하는 이 잔혹한 행위는 더 이상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탈레반이라는 게 이제 정권을 빼앗았지만 국가에 돈도 없어요. 결국 서방의 경제 원조와 전후 복구 기금이 오지 않으면은 한 치 앞도 못 나가고 그들도 국제사회 일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제 군경들에게 한 3개월만 월급 안 주면 그 또 다시 반란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 서구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싫든 좋든 탈레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때문에 이제 바뀌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 온 겁니다. 그걸 네. 국제사회가 잘 이제 활용해야겠죠. 알겠습니다. 4498님, 22님께서 교수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말투와 음성도 들을수록 빠져듭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9004번님, 이제야 진정한 이슬람 전문가를 봅니다. 김용기, 말크튜, 3282님, 이번 아프간 사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는데 현실을 조목조목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응원 문자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제 외교 관계가 또 중요하잖아요. 이번에도 그 주 아프간 대사 어렵게 교민과 함께 모두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 아프간 우리는 어떻게 외교 관계 맺어야 됩니까? 국민 여론은 나쁘고 선입관이 있고 이제 포갑 정권의 이미지가 강하죠. 예. 그런데 탈레반 끌어안고 수교해야 됩니다. 조금 도발적인 발언이 될지 모르지만 예. 우리가 월남전 하면 베트남전 때 우리 군인 전사자만 5,200명, 12,000명이 부상해서 우리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베트콩 우리가 치를 떨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협력 관계 많고 경제적 정치 우호 국가가 베트남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탈레반이 나쁜 정권입니다. 네. 그러나 탈레반이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집권 정당으로 등장했고 이제 선거를 통해서 신정부의 핵심이 될 게 분명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서 인권 개선이나 민주화에 우리가 앞장선과 동시에 또 탈레반을 끌어안고 이제 긴급한 인도적인 구호를 하면서 네. 결국 이제 탈레반을 수교하면서 함께 협력적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게 우리 국익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참 어떻게 봐야 할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또 이혜수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이 아프간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은 좀 알 것 같고 더욱더 공부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금요 초대서 이슬람문화연구소장 맡고 있습니다. 이수 성공회대 석좌 교수와 함께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고요. 저희 초대석 마무리는 항상 노래 들으면서 끝나거든요. 좋네요. 그런데 특별한 노래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노래를 들어볼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회도. 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아프가니스탄 중에서도 탈레반 종족에 속해 있는 파슈툰 종족의 가수가 부르는 아프가니스탄 상원과 연계해 있는 나파스라는 또 유럽에서 활동하는 루즈베 니마둘라라는 가수가 불렀는데요. 네. 자, 숨쉬기 운동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혼자지만 이 고독이지만 고독을 견뎌내야 돼. 그러나 흐느끼지 마. 추운 겨울날 우리가 고통 속에 있고 시간은 잔인하고 매일은 괴롭지만 최악의 바닥까지 갔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꿈 하나를 얻게 될 거야. 이 가사가 어쩌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처해 있는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이 노래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탈레반 출신 가수군요. 네. 이 노래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사본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لعنت به هرچی رفتنه این بغض سنگین با منه سنگین تر از خواب زمستون